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들이 분노와 인내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썸네일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종이에 컵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끓는 점은 섭씨 100도입니다. 보통의 물은, 일반적인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주전자에서 막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도가 돼서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그 비등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지만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 더 국민들이 분노와 인내가 심해지면 이 수증기가 주전자의 뚜껑을 밀어 올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를 탔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열린 광역교통국민간담회에서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은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동차인가요? 경기도 화성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게는 GTX 요금을 최대 53%가량 차등 적용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GTX 전동차 안에서 저렇게 이제 탁자를 갖다 놓고 국민과 대화한다. 그리고 깎아주겠다. 못 사는 사람들은 GTX 요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GTX 같은 거 빨리 개통돼야 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 깎아주겠다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것만을 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무엇을 원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1년 전에 시대정신연구소에서 방송한 썸네일입니다. 취임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할 거야.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서 윤석열이 아주 확고한 집권 세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집권 플랜 나왔다. 부정선거 뿌리 뽑고 국회 해산된다. 라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누구 편이야? 저 사람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도저히 이 자그마한 구멍으로 수증기가 나갈 수 없으면 들어 올립니다. 이 뚜껑을 들먹들먹하면서 들어 올립니다. 이제 점점 주전자는 뜨거워지고 수증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곧 이 주전자의 뚜껑을 들어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가 그 꿩을 쫓을 때, 즉 꿩이 매에 쫓기게 되면 머리를 쑤셔 박습니다. 풀숲에다. 안 보이면 차라리 보기 싫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어디 협박을 받고 있나? 그럼 딴청을 계속 피는 겁니다. 뭐 GTX도 타고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병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인수를 부풀렸다. 7.5%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제 수법이 더 발전된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10일 날 똑같이 7.5% 아니 적게 잡아서 5%만 사전투표수를 부풀려면 저쪽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203석이 된다. 그러면 탄핵선을 넘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숫자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왜 자꾸 이상로는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하느냐. 예,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매가 무섭다고 머리를 숲속에 박으면 잡혀먹습니다. 자, 200석이 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윤석열 탄핵됩니다. 헌법 바뀌게 되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을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9일날.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9일이면 내일 모레 이동관은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관 탄핵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탄핵하겠다? 이 사람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동훈이. 예? 한동훈이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 4월 10일 날 200석을 넘게 되면 대통령 탄핵시키죠. 헌법 바꾸고. 그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탄핵을 한다 하려면 저쪽 세력하고 타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이렇게 타협할 겁니다. 머리를 지금 현재 숙였어요, 벌써. 나 살려주라.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나 탄핵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200석을 너희들이 넘으면 헌법 개헌도 좋고 다 좋은데 나만 탄핵시키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들 해줄게. 이게 지금 그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그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언론은 지금도 푸닥거리라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무당들은 계속 또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양반이 한국경제신문일걸요? 네.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그 무당은 홍영식 대기자를 동원해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도 한순간에 훅 간다. 이제 다 읽어봤어요, 이거는. 왜 훅 가냐. 그랬더니 뭐 중진들이 험지 출마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한순간에 훅 가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기자는 수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자는. 왜 기자가 이 수치를 외면해요? 그거 수치를 외면하는 기자는 다 무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마세요. 나오잖아요. 당신 고혈압 수치가 이렇게 203이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무당이야, 이거다. 무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원군 때 서양의 배들이 막 그 강화도 이렇게 몰려오는데 무당들이 나서서 구판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에서 오는 그 군함의 그 이 해군들이 그거 보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원군이 뭐라고 그랬냐? 제발 무당은 나서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무당, 한국경제, 뭐 이런 신문들, 그런 무당들은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뭐 어떡하냐? 냉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철. 숫자를 보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하지 한다는 겁니다. 숫자가 남았잖아요. 아무도 이 숫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못해. 이게 고혈압이야. 고혈압이 203이야. 아마 이게 혈압 수치가 이렇게 높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혈압수가 120에 180일 거요. 최저혈압 120에 최고혈압에 180일 겁니다. 혈압이 203, 214로 높아져. 그럼 뭐 해야 돼요? 혈압을 낮출 생각을 안 하고 무당 투닥거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대통령은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되거나, 아까 얘기드렸죠. 탄핵되거나, 탄핵을 안 당하려면 어떡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자기 혼자 살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든 말든, 개헌이 돼서 우리나라가 공산사회가 되건 말건, 윤석열이 자기는 고개만 숙이고 살면 돼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숫자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자기 혼자 살궁리예요. 자, 이 양반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좌파들에게 이번 대법원장을 좌파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겠다,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곧 이번 주입니다. 이게 김영두 재판관. 김영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김영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김영두 이 사람은 김명수 전 대법원 체제에서 행정차장, 대법원 행정차장을 한 사람이에요. 김명수가 법원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실무자가 김영두예요. 김명수 신복입니다. 신복. 이런 사람을 지금 대법원장 후보로 만들겠다고 제1 후보로 올려놨어요. 지금 윤석열이. 김영두 또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이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판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김영두예요. 김영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얘기할까요? 최근에 QR코드가 합헌이다라고 합헌 판결을 내린 사람이 김영두예요.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QR코드는 합헌이야. 그 중에 김영두가 끼었어요. 그런데 김영두가 더 가증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보충 의견을 냈어요. 김영두가. 많은 사람들이 김영두가 보충 의견을 냈으니까 그나마 9명 중에 김영두가 그래도 가장 낫죠. 천만의 말씀. 그 9명 중에 김영두가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영두의 보충 의견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김영두의 딴 사람은 9명 중에 8명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 미안하니까. 근데 김영두만 자기가 보충 의견을 내서 떠들었어요. 뭐라고? 나는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가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만 무슨 얘기야? QR코드 합헌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렬 번호를 QR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겁니다. QR코드는 합헌이야. 그런데 내가 하냐면 QR코드 합헌이니까 이렇게 논란 비지 말고 법을 해서 QR코드로 사용해라 라고 법을 바꿔라 라고 한 사람이 김영두라는 겁니다. 좀 더 아주 신랄하게 해설해 드릴까요? 김영두의 보충 의견, 재판관 김영두는 QR코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한 사람이 김영두입니다. 재판관 김영두는 QR코드 반대 의견이 아니라 QR코드 위헌 청구를 각하한 다수 의견이 정당하다고 옹호, 강화해주는 보충 의견입니다. 헌재 결정은 국민들이 공명선거 염원을 짓밟고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궤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유와 유사한 형태의 억지를 지금 김영두가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김영두를 어떻게 한다? 그 김영두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한명수 뇌물 무죄,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그 인사를 하는 행정처장, 그 다음에 QR코드 합헌이야. 제일 앞장선 사람이 김영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김영두가 뭐 한 사람이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심리불속행.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1년에 많고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거, 그거 합헌이야 라고 한 사람이 김영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이거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라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거 유언장이에요. 누구에게 유언한다고 보인대. 1심 판사 잘 보인대. 2심 판사 잘 보인대. 그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서는 심리불속해.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억울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이거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거 위헌입니다. 심리불속해. 그랬더니 김영두가 뭐라고 그랬냐? 그거 합헌이에요. 그걸 각하시켜버렸어요. 그게 김영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이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대법원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그래서 통일보 보도를 여러분께 보도해드립니다. 통일보가 최근 대법원이 상고 사건 8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남발에 대해 다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필유언장 사건, 아까 보여드렸던 자필유언장 사건은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 6개월 동안 5차례의 소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예? 끈질기게 2013년 11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 15분 이거 5차 소송이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유언장 문서 검증을 하는 사건이 제5차 소송입니다. 1차 내지 4차 소송에서 1심에서 3명, 2심에서 3명, 3심에서 4명, 합계 40명이나 되는 판사 대법관들이 12차례나 판결문을 작성 선고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자필 유언장의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위법을 번복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재판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민사소송법 1066조 자필유언장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음 주 2013년 11월 1일 5차 소송재판부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헌 법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서 감정을 언제 한다? (16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거 자필위원장 문서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거 심리불속행은 합헌이야. 쓰레기통을 읽어보지도 않고 합헌이야 라고 한 사람이 김영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산 상속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위신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는 겁니다. 2024년 11월 5일 열리는 2024년 11월 5일, 그러니까 1년 남았네요.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당락을 좌우할 주요 스윙 스테이트 6곳 중 5곳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게 많은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방위비를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물건 많이 사가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줄 거 들어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걸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핵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싫다고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오케이, 우리 한국에 핵무장 하자. 대신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줄게. 전투기 사주고 해줄게. 그 비즈니스 내고가 가능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근에 그 클린턴 시민행동의 오건호 대표가 여론조작에 관한 새로운 취재를 해서 폭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여론조사원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전화를 걸고 스스로 답을 하고, 여론조작은 카티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사전선거 조작은 개표소를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쯤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오건호 클린턴 시민행동의 대표를 모셔서 제가 깊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김경재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고, 그것을 오늘 저녁에 제가 카메라 출동해서 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오건호 대표를 모시고 여론조작, 여론조사 방식이 있죠. 여론조작에 대한 것, 그리고 사전투표소 개표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내년은 4월 10일에 출마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광화문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주재하는 행사이지만 저는 참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선거법을 잘 모르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다. 자,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지켜야 할 사람은 저나 여러분 같은 국민입니다. 관군은 다 도망가고 의병이 지켜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